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인작가 큐준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카메라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2020년도 새롭게 개최된 CES를 통해서 공개된 카메라들도 굉장히 많고 2020년도에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올림픽에 맞춰서 카메라 회사들이 고급 장비 카메라들을 하나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카메라 브랜드들이 어떤 카메라들을 공개를 했는지, 어떤 카메라가 출시될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게 라이카, 캐논, 니콘이 있는데요. 일단 라이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이카 공식 뉴스는 아니지만 카메라 관련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 라이카 M10 모노크롬 바디의 이미지가 유출이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가 라이카 M10P 카메라인데 라이카 시리즈, M바디 시리즈 중에 모노크롬 바디가 있어요. 그 모노크롬의 뜻은 흑백 사진을 위한 카메라 바디입니다. 라이카 M10 시리즈 중에는 모노크롬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라이카에서 라이카 M10 모노크롬 흑백 디지털 카메라 바디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라이카 M10 모노크롬 바디의 사진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카 M10P 카메라 바디가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앞에 렌즈를 교환할 때 렌즈를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버튼의 색이 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디자인적인 미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해요. 이 모노크롬은 흑백밖에 찍을 수 없는 센서이지만 그만큼 높은 컨트라스트, 높은 선야도를 자랑하는 센서를 착용해서 좀 더 뚜렷하고 선명한 흑백 사진을 담게 해주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카 M10 모노크롬 아마 몇 달 안으로 라이카가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출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캐논 소식인데요. 캐논이 이제 공개한 카메라가 있고 공개를 앞둔 카메라에 스펙이 유출이 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캐논에서 공개한 카메라는 캐논 EOS 1DX Mark III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프로급 촬영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DSLR 카메라인데요. 고가형 DSLR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스펙적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카메라의 연사는 메커니컬 셔터를 이용해가지고 최대 16장의 사진을 연사할 수 있고요. 전자식 셔터로는 최대 20장의 연사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새로운 20.1메가픽셀의 CMOS 센서를 착용했다고 하는데요. 1DX Mark2에서 사용한 센서가 20.2메가픽셀이었는데 마크 3에서는 20.1메가픽셀이에요. 메가픽셀 수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이 센서는 새롭게 개발된 센서입니다. 이 새로운 센서에는 새로운 하이 디테일 로우 패스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센서가 이미지를 받아들일 때 더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센서라고 합니다. 또한 이 센서에는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기능 또한 탑재가 돼 있어서 3869개의 셀렉터블 AF 포지션이 있고 525개의 오토포커스 에리아가 라이브 모드에서 슈팅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 디텍션, 눈을 인식하는 오토포커스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프로세서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새로운 1DX Mark III 카메라의 프로세서는 디직 X 프로세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이티브 IS 레인지는 최소 100에서 최대 102,400까지 감도를 높일 수 있고요. 확장은 최소 50에서 819,200까지 감도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세서 성능은 전작인 1DX Mark II보다 3.1배 정도 빨라지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메모리 카드 슬롯 모두 CFX 카드 슬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사를 할 경우 이 카메라는 최대 1000장의 이미지를 쉬지 않고 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카메라의 사진 촬영 부분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볼까 하는데 동영상 촬영 기능도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는 무려 5.5K의 RAW 비디오를 인터널리, 그러니까 외장 모니터 연결 없이 녹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4K에서는 60p까지 촬영 가능하고 10비트 폴트2의 C 로그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촬영 시에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2스탑까지 촬영된다고 합니다. 스펙만으로 들었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카메라의 기본적인 바탕이 동영상 촬영용으로 만들어진 카메라이기보다는 수준급 전문가 프로 사진작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진 촬영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도 물론 끝내주긴 하지만 사진 촬영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포츠 촬영에서 정말 빛이 날 수 있는 카메라 바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빌트인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GPS 라디오, 기가비트 인터넷 포트까지 겸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캐논의 DSLR이 아닌 미러리스 카메라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유명 해외 카메라 웹사이트 뉴스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캐논에서 EOS-R 하이 레솔루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개발되고 있고 조만간 출시할 것이다, 공개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카메라의 스펙적인 부분이 또다시 뉴스를 통해서 유출이 됐습니다. 캐논에서 EOS-R 하이 레솔루션 카메라 버전을 조만간 있을 CP 플러스 쇼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카메라의 스펙을 보면 이미지 센서는 75메가픽셀의 풀프레임 시머스 센서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센서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센서라고 합니다. 연사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EOS-R 카메라의 연사와 비슷할 거라고 하고요. 프로세서는 DIGIC 9 프로세서를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듀얼 카드 슬롯이 드디어 장착이 된다고 하고요. EOS-I 시리즈 카메라에 EOS-R에는 터치바가 있는데 그 터치바는 사라지고 캐논 1DX 마크 3에 들어간 조이스틱이 이 카메라에 장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EVF는 전작에 비해서 좀 더 깨끗해지고 선명해지고 높은 해상력을 자랑하는 EVF를 착용할 거라고 하고요. 뒤에 LCD 스크린은 EOS-R이 기존에 착용하고 있던 플립아웃 스크린을 장착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디는 웨더 실이 되는, 방수는 안 되더라도 비 오는 날 촬영할 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바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이제 캐논의 렌즈 라인업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캐논 유럽 시니어 매니저 리처드 셰퍼드님의 최근 인터뷰에서 공개된 사실인데요. 그분의 인터뷰에 따르자면 캐논은 이제 앞으로 RF 렌즈 라인업에 몰두를 해서 좀 더 좋은, 성능 좋은 RF 렌즈들을 개발하고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RF 렌즈들은 EF 시스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라고 해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새로운 EF 렌즈들을 만들 준비는 물론 돼 있지만 현재 우리 캐논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RF 렌즈 라인업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즉슨 이제 캐논에서 미러리스용 렌즈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고 판매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캐논의 EOS-R 미러리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니콘 소식인데요. 니콘이 새로운 DSLR 카메라를 공개했습니다. 그 카메라 이름은 D780인데요. 이 카메라는 24.5메가픽셀의 풀프레임 시머스 센서를 사용했고 엑스피드 6 이미지 프로세서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51개의 페이스 디텍션 AF 시스템을 사용하고 123개의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사는 초당 7장의 사진을 연사 가능하고요. 라이브 뷰 모드에서는 최대 1초에 12장의 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ISO의 감도 는 최소 100에서 51,200까지 높일 수 있고요. 확장은 최소 50에서 최대 204,800까지 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부분에서도 4K에서 최대 30p까지 지원하고요. N로그 프로파일, HDR 프로파일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니콘의 렌즈 소식인데요. 니콘이 2개의 렌즈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2020년이 올림픽이 개최되는 연이기 때문에 캐논도 그렇고 니콘에서도 프로 스포츠 촬영가분들을 위해서 고급 장비 라인업들을 많이 공개했는데요. 이번 니콘에서 120에서 300mm f2.8 렌즈를 공개했습니다. 25개의 엘리먼트 19개의 그룹으로 제작된 이 렌즈는 니콘의 ED 글래스와 SR 글래스를 알니오와 나노 크리스탈 코팅을 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렌즈는 니콘의 70에 200mm 미러리스용 Z 마운트 렌즈인데요. 조리개는 2.8입니다. 이 렌즈는 21개 엘리먼트와 18개의 그룹으로 니콘의 ED 글래스, SR 글래스를 착용했고 알니오 앤 나노 크리스탈 코팅을 접목한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콘의 미러리스 카메라인 Z 마운트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는 70에 200mm 렌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니콘 카메라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카메라의 이름은 쿨픽스 P950입니다. 이 카메라는 16메가픽셀의 백레이 시머스 센서를 사용했고 패스트 엑스피드 이미지 프로세서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아니라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 컴팩트 카메라예요. 일체형 카메라인데 83 옵티컬 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mm에서 2000mm까지 줌이 되는 렌즈라고 해요. 그리고 조리개는 최대 2.8
파일까지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 촬영에서는 4K 30p까지 지원되고 Full HD에서는 60p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0년도에 들어서 새롭게 들려온 카메라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봤는데, 이번 2020년도가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라서 정말 고급 프로급 장비들을 캐논도 그렇고 니콘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많이 공개하고 발매하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라이카 카메라, 캐논 카메라, 니콘 카메라, 오늘 제가 전해드린 카메라 소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제가 기대했던 소니의 A7S 차세대 모델이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정말 조금 뭔가 소니에게 너 왜 그러니? 라는 이런 편지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조만간 있을 CP 플러스 쇼에서 소니가 A7S 차세대 모델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실망감이 들 것 같아요. 소니한테 이제 정말 발매할 때가 됐고 공개할 때가 됐거든요, 그 카메라가.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날 좋은 건물이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